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유독 많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성인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재범을 일으킨 청소년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많이 하는 말, 첫 번째가 저 절대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고요. 두 번째는 저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처벌 받나요? 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거나 이미 한 차례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재범을 저질렀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아니면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오늘은 보호관찰, 보호처분 중 재범을 일으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든 궁금증을 법률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보호관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데요. 소년 보호처분 4, 5호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1회에 한해 1년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소년은 해당 기간 동안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준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되고 학교를 성실히 나가야 하고요.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되고 보호관찰관 지도에 순응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러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어요. 단기 보호관찰이 장기 보호관찰로 변경되거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범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당연히 높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에 달하는 최고형을 구형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일단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이후 재범으로 성인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기존의 보호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데요. 소년법을 보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면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죄질이 매우 나빠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때는 보호처분보다 실형이 먼저 집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표법소년이라면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법소년이 재범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년 보호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호처분 이후에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보호처분을 2개 이상 받을 수도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40조에 따라서 하나의 보호처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린 처분을 취소하든 이번에 내린 결정을 취소하든 상관은 없어요. 보통 이전에 내린 처분을 취소하고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처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중에, 즉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사건에 연루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게 반드시 어느 하나가 종료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한 소년을 두고 몇 번의 재판이 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 병합 신청을 하거나 이송 요청을 해서 한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있는 현 상황을 각 재판부에 말씀드리면 소년 사건은 대부분 병합해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다만 여러 건이 한 번에 병합된 만큼 보호처분의 강도는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굳이 병합해서 진행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따로 여러 번의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내려진 보호처분 전과나 엮여있는 사건들을 모두 감안해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병합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에 대해 생소하시다 보니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와 같은 소년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 오늘은 재범을 저지른 소년이 마주하게 될 법적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청소년 재범 문제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